week. I feel really close to her, like when I Getting your computer? She's not just a computer. 영화 헐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 영화를 볼 때만 해도 SF 소설의 한 장면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일어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챗 GPT 접속을 금지시켰답니다. 현재 이탈리아 IP로 챗 GPT 접속을 하면 네, 이렇게 뜹니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은 챗 GPT가 훈련을 위해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정당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개인정보 침해를 규제의 대상으로 본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영국, 스페인 등에서 역시 EU 데이터 보호 당국과 연계해 필요한 조치가 있을 거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정보를 지금 보호하자라는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만우절 네이버 웹툰엔 이런 썸네일이 올라왔어요. 네, AI가 그린 썸네일들이 등장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걸 보고 뭐 신박한데?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사실 이걸로 먹고 사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웹툰을 그리시는 작가분이나 디자이너분, 아트 하시는 분들을 지금 제일 핫한 주제가 바로 AI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그냥 인공지능 머리통을 부셔버리고 이렇게 그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문체부랑 네이버랑 손잡고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정보 분석에 필요하다면 한마디로 AI를 위해서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미쳤죠?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전공 허용 조항. 거기다가 기재부도 한 수 거둡니다. 선 허용 후 규제. K-클라우드를 만든다. 네이버와 KT의 초거대 AI 모델을 이용료를 지원해줘서 싸게 이용한다. 이런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도 GPT를 들어오겠다는 단체가 넘쳐나고 있어요. 사실 K 냄비 근성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저출산으로 거의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1인당 생산성을 올리면 되니까요. 솔직히 이탈리아나 유럽이 이 AI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온 지 며칠 안 된 GPT-4를 넘어 5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썰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인공은 나온 지 며칠 안 된 논문인데요. 바로 리플렉션, 반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이에요. 이 논문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특이점을 맞이하기 위해 거쳐야 할 가장 큰 관문은 바로 일반 인공지능의 개발이에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유사 또는 인간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지능체를 말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는 강인공지능이 아닌 약인공지능 단계입니다. 이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두 가지 큰 관문인데 아직 이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재기발전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스스로가 자신을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단계고 장기 기억은 몇 마디 대화하면 까먹는 지금 챗봇과는 달리 영화 허의 인공지능처럼 수십 년치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려면 하드웨어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플렉션이라는 논문은 재기발전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점수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GPT-4가 파이썬 코드 테스트에서 기록한 점수는 단 67점이었습니다. GPT-4가 나오고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GPT 3.5 같은 경우는 주니어 개발자를 대체한다면 4는 시니어 개발자를 대체한다. 코드가 있으면 그중 에러를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발전이 빠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세대 GPT라면 아예 개발자가 필요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GPT가 막 코딩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67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점수가 좀 떨어지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리플렉션 논문을 적용한 GPT-4 같은 경우는 무려 88점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이 논문의 핵심은 스스로 답을 하고 피드백을 계속 거친 다음 더 정교화된 답변을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GPT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얘가 막 엉뚱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고 변명하면서 막 주절주절 답을 내놓습니다. 처음엔 다케시마에 대해 설명하다가 한국이 실제 통치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영토라 인정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몽땅 생략되는 거예요. 스스로 피드백하고 가장 튜닝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진짜 아찔합니다.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걸로 보여요. 물론 토큰, 입력 크기의 제한, 연산 성능의 한계 등으로 엄밀한 의미의 재기발전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이 정도면 활용할 때 그 퍼포먼스 차이가 차원이 달라질 걸로 보여요.
이에 테슬라의 AI 총책임자인 안드레이 캐페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GPT 잠재력의 끝이 안 보인다. 메타 인지 전략, 흔히 말하는 생각에 대한 생각, 인지 위의 인지가 발전할 여지가 더 많아 보인다 라고 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수일 내로 관련 논문이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어요. 결국 AI의 무서운 점은 이 발전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나 각국 정부들이 AI 개발을 6개월 동안 미루자 이런 서명운동에 동참한 까닭은 사실 이 속도가 두려워서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 규제가 유토피아로 인류를 이끌 것이냐 디스토피아로 인류를 이끌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Out of your mouth, you wish you were someone else. I miss